안녕하십니까. 871TV의 강남의림 한의원 원장 배철환입니다. 오늘은 효소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목은 효소 수명 결정설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효소가 충분히 남아 돌아야지만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효소 수명 결정설은 과거에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라는 분이 말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각광을 받게 되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분에 따르면요, 일생 중에 생산하는 효소량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다 쓰고 나면 수명도 다해진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일정한 효소를 갖고 태어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효소를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효소가 줄어들고 그래서 효소가 다 끝나버리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이 효소 수명 결정설입니다. 우리 체질의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체질식과 발효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체질식이야말로 효소를 절약하는 첫 번째 중요한 식단이죠. 그래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이 효소가 낭비가 없어지고 그 남은 잉여 효소들이 내 대사 활동에 관여해서 내 몸에 해독을 하거나 호르몬을 만들고 건강한 물질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효소가 사용되는 부분이 적어지고 소화 효소로 쓰는 효소가 적어지고 나머지 잉여 효소들은 우리 대사 활동이라든지 호르몬 활동, 여기에 쓰는 대사 효소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지는 데 기여를 하게 되어 있죠. 반면에 효소가 부족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효소들이 소화 효소로 작용해서 그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는 데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소화 효소가 많이 허비가 되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대사에는 효소가 대사 효소로는 작용을 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 잔류물이 올라가고 혈액이 오염되고 독소가 쌓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지만 내 혈액이 맑아지고 효소가 부족한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오염된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효소는요, 우리 몸에서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다른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하고 대사하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효소가 없다면 우리 몸에 있는 생화학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몸은 노쇠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이제 강조하고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체질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효소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체질 식단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체질에 맞는 밥과 체질에 맞는 육류인데요. 이 탄수화물 중독도 체질식을 안 하고 체질에 맞지 않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 중독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질식에서 강조하는 체질밥과 체질 육류는 내 체질에 딱 맞는 음식으로 조리된 것들이기 때문에 효소의 소화 효소로 허비되는 것을 많이 줄여주고 그 나머지 충분한 효소들이 대사 활동에 관여돼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식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체질밥과 체질육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발효음식입니다. 발효음식이야말로 효소 덩어리죠. 그래서 발효음식은 이미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고 한번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발효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소화효소로 허비되는 것을, 소화효소가 그 발효음식을 위해서 허비되는 것을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 발효 음식의 효소가 내 몸에 좋은 대사 효소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효소가 그러면 많은 음식과 없는 음식을 크게 이제 구별해 주면요. 효소가 많은 음식은 아까 발효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발효 음식과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은 효소의 소화 효소로 가는 허비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으니까 효소가 많은 음식 혹은 효소에 그 남아 돌게 하는 음식은 결국은 체질식과 발효 음식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없는 음식은 무엇이냐? 효소가 없는 음식은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효소가 소화 효소로 소모가 많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즉 비체질 음식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인스턴트 음식, 술, 가공식품, 커피, 양약 이런 것들이 되겠죠. 독한 양약을 먹으면 이것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효소가 양약을 분해시키고 흡수시키기 위해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귀중한 효소가 낭비가 되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죠. 술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디하이드로키나제라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귀중한 효소가 이 술을 분해시키는데 허비가 되기 때문에 그 효소가 다른 좋은 작용을 하는 데로 가는 것을 막아줄 뿐이죠. 그래서 효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공식품, 커피, 술, 양약, 인스턴트 음식, 비체질 음식 이런 것을 절제해야 되겠죠. 효소는 종류가 참 많죠. 우리 입속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아밀라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들이 우리 각 장기에 있고 혈액 속에 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가서 침을 통해서 아밀라제를 통해서 분해돼서 들어가면 윗속에서 또 소화 효소들이 나오고요. 또 췌장에서 효소들이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당뇨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담즙에서도 효소가 나오죠. 그래서 각 장기, 간, 심장, 자궁, 폐, 할 것 없이 각 장기에는 효소들이 역할을 하고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우리가 보존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또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대사 활동에 유익하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내 체질에 맞는 밥과 음식 또 내 체질에 맞는 육식 그 다음 발효 음식 이것이 중요하죠. 체질식에서 단백질 섭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육식이죠. 고기. 과거에는 체질에 맞는 그 금체질에 맞는 고기들이 발견되지 않았는 시기에는 태양인들은 채소, 생선, 과일로만 식생활을 시켰는데요. 최근에 이 체질에 맞는 육류가 발견됨으로써 육류를 먹으면 생선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육식은 중요하고 단백질 원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근육과 혈액을 만들고 우리 효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게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이야말로 체질에 맞지 않는 단백질을 먹으면 그만큼 독소로 작용하기가 쉽고 또 그만큼 단백질을 분해 소화시키기 위해서 체질에 맞는 단백질을 흡수하게 되면 효소의 허비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자기 체질에 꼭 맞는 단백질로 흡수해야만 우리 효소의 허비가 적고 또 그것이 단백질이 좋은 역할을 하고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체질식에서 늘 강조하는 자기 체질에 맞는 탄수화물, 즉 밥과 자기 체질에 맞는 육류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밥도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밥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이 되죠. 결국 탄수화물 중독은 내 체질에 안 맞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것이 충분히 분해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독소로 작용하고 그만큼 AGE를 생성해서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끌고 그것이 당뇨병이라든지 모든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질을 아시는 분은 자기 체질에 맞는 단백질, 탄수화물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질과 관계없는 충분히 발효된 발효 음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식과 발효 음식 이 두 가지가 내 몸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하루 이틀 해서는 반응을 모르고요.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하게 되면 많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1년 정도 하면은 1년 전보다 내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2년 하면은 2년 전보다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일매일의 변화는 음식으로 인해서 아주 사소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 4개월, 1년, 2년 하면은 큰 변화가 있고 대사성 질환, 비만, 당뇨 이런 것에도 대단히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